엄마는 이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딸의 목소리가 예리한 칼날이 되어 윤희 씨의 가슴을 도려냈던 그 순간,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동네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은 소문이 되어 자식들의 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드러난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부탁. 나이 68세. 다시 설레는 마음은 죄인 걸까요? 멈춰버린 삶을 다시 시작하려는 윤희 씨의 봄날, 지금 시작합니다. 엄마는 이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꽂혔던 그 순간, 윤희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힌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고 깨진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윤희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파편을 줍는 것조차 잊은 채 그저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나이에 남자 만나는 게 말이 돼요?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윤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했습니다.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메말라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갈비뼈가 부서질 것만 같았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순간들을 견뎌냈지만 이 순간만큼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식의 입에서 나온 죽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예리한 칼날처럼 윤희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뚜 하는 기계음만이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희는 그제야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겨울날 벌거벗은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듯 그녀의 몸 전체가 미세하게, 그러나 멈출 수 없이 전율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널린 찻잔 조각들 사이로 차가 흥건하게 엎질러져 있었습니다. 갈색 액체가 천천히 번져나가며 마루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윤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 저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68년의 세월이, 10년의 고독이, 그리고 석 달 전부터 조심스럽게 품어왔던 작은 설렘까지도 모두 저 갈색 물처럼 바닥으로 스며들어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당신에게 죽은 사람 같다는 말이 얼마나 시린 비수가 되었을까요? 68세 윤희 씨가 이 깊은 어둠을 지나 어떻게 다시 자신의 봄을 찾아가는지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구독으로 보태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창밖으로 가을 석양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유난히도 붉은 노을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피처럼, 아니, 윤희 자신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처럼 선명하고 뜨거운 붉은 빛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붉은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노을처럼 자신의 인생도 이제 저물어가는 것일까? 설렘을 느낄 자격조차 없는 그저 조용히 사라져야 할 존재인 것일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윤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통증이 너무 커서 손바닥의 따가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윤희는 피가 배어나오는 손바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피가 송금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송금 위로 새빨간 피가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 지도는 어디로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에서 뚝뚝 떨어져 바닥에 차가운 물웅덩이와 섞일 뿐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윤희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새벽 6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거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하는 일.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익숙한 루틴만이 윤희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끈이었으니까요. 윤희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습니다. 허리를 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몸이 조금씩 낯설어지는 것.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무릎이 오늘은 시큰거리고 지난주까지는 멀쩡했던 손목이 이번 주에는 저리는 것. 윤희는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그 소리가 윤희에게는 마치 자신의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아직 숨쉬고 있다는 신호. 윤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공기 속에는 낙엽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아침 일찍 낙엽을 태우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도 가을이면 마당에 낙엽을 모아 태우곤 했었습니다. 윤희는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낙엽 태우는 냄새가 나네요. 텅 빈 거실에 윤희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10년 전부터 대답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윤희는 가끔 이렇게 남편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혼잣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해야 겨우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부터 이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늘도 살아내야 했습니다.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지난 1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윤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그리고
어제 삶아놓은 계란 2개. 혼자 먹는 식사치고는 그리 초라하지 않은 반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반찬들 대부분은 결국 버려질 거라는 것을. 혼자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고 그렇다고 적게 만들자니 요리하는 보람이 없었습니다. 윤희는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작은 원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40년간 그 자리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펼쳐놓고 안경을 고쳤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던 남편. 이제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혼자 먹는 밥은 여전히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빨래를 돌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판단들, 빨래를 할지 말지, 마트에 갈지 말지, 저녁은 무엇을 먹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조차 때로는 버거웠습니다. 누군가와 상의할 사람이 없다는 것, 그저 혼자 모든 것을 정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윤희에게는 가장 큰 고독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복지관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예반 수업이 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윤희의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예반, 3달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그곳,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준석. 복지관 서예반 수업이 끝난 후였습니다. 윤희는 붓을 씻으며 준석과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저 수고하셨어요 라는 평범한 인사였지만 윤희의 가슴은 그 짧은 순간에도 두근거렸습니다. 준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그 미소가 윤희에게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복지관을 나와 잠시 함께 걸었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같은 방향으로 향했을 뿐이었습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포근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윤희는 그 순간이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아니, 평화롭다고 느끼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윤희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윤희 씨, 거기 윤희 씨 맞죠? 윤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박 여사였습니다. 60대 중반, 입이 가벼운 것으로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윤희의 옆에 서 있는 준석을 번갈아 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윤희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박 여사는 윤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준석을 힐끗 보더니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복지관 자주 다니시나 봐요? 좋으시겠어요. 친구분도 생기시고. 말은 평범했지만 그 속에 담긴 뉘앙스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분이라는 단어에 실린 비아냥거림이 윤희의 귀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윤희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준석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준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천천히 그리고 노골적으로. 윤희는 그 시선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박 여사는 다시 윤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윤희 씨도 참 바쁘시네요. 남편분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아, 미안해요. 제가 말이 좀 그렇죠? 근데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서 외로우면 친구라도 사귀어야죠, 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윤희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발밑의 땅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의 말투는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분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라는 말. 친구라도 사귀어야죠라는 말. 그 모든 말들이 윤희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윤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 했지만 꾹 눌러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박 여사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윤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네, 그냥 복지관에서 우연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랐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윤희를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럼 저는 볼 일이 있어서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가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거라는 것을. 윤희 씨 봤는데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 수군거릴 거라는 것을. 그 소문이 아파트 단지 전체로 그리고 결국 자식들의 귀에까지 들어갈 거라는 것을. 준석은 조심스럽게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그 눈빛조차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준석에게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준석까지 이상한 소문에 휩싸이게 만든 것 같아서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먼저 가볼게요. 그 말을 남기고 윤희는 돌아섰습니다. 준석이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윤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 없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내내 윤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박 여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분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윤희는 생각했습니다.
10년은 짧은 시간인가요? 3650일을 혼자 견뎌낸 시간이 겨우인가요? 매일 밤 텅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보낸 수많은 밤들이 아직 부족한가요? 윤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누군가에게 설레는 마음을 품은 것이 죄인가? 68세의 나이에 다시 가슴이 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윤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윤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딸의 목소리를 들으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윤희는 그저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복지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서예반 수업이 있는 날에도 핑계를 대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감기 기운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준석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박 여사와 마주쳤던 그날 이후 윤희는 준석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낸 안부 문자에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읽기만 하고 지워버렸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다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윤희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을 펼쳐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오고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오고 다시 밤이 되는 것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윤희는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윤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마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윤희는 그 빗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저 사라져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왔을까? 딸일까? 아들일까? 아니면 또 박 여사 같은 사람일까? 윤희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현관문 앞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는 순간 윤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석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모습으로 서 있는 준석. 윤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그대로 두기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준석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재킷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얼떨결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준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 씨가 일주일째 연락이 없으셔서요.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고독이 그리고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현관 밖에 그대로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희 씨, 우린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 한마디에 윤희의 가슴 속 얼어붙은 무언가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그 말, 혹시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는 아니었나요? 윤희 씨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를 전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 말이 윤희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석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비난도 조롱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이해와 공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석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아내를 여의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웃는 것도,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심지어 햇빛을 보는 것조차 죄를 짓는 것 같았어요. 준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이 행복하길 바란다는 걸요. 제 아내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평생 슬픔 속에 갇혀 사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윤희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늘 윤희를 먼저 생각했던 남편. 추운 겨울날이면 윤희의 손을 꼭 잡아주던 따뜻한 손. 아플 때면 밤새 곁을 지켜주던 사람. 그 사람이 과연 윤희가 10년 동안 고독 속에 갇혀 사는 걸 원했을까요? 윤희가 다시는 웃지 않고, 다시는 누군가와 함께 걷지 않고, 그저 죽은 듯 살아가는 걸 바랐을까요?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윤희의 행복을 바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준석은 현관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제가 윤희 씨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군가를 잃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권리까지 잃은 건 아니에요. 그 말을 남기고 준석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윤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어 축 처진 어깨, 천천히 멀어지는 뒷모습. 그 순간 윤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준석이 떠난 후 윤희는 한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이 윤희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윤희를 걱정했던 그 사람. 병상에 누워서도 윤희의 손을 꼭 잡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했던 그 목소리.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희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받지 않았을 전화였지만 왠지 모를 예감에 윤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희 씨, 저 강민수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강민수,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장례식장에서 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윤희는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아, 강 사장님.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민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 씨,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게 부탁한 게 있어서요. 10년이 지났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윤희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부탁한 거? 10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민수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다며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윤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흘 후 윤희는 남편이 자주 가던 찻집에서 강민수를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본 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강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 씨, 사실 며칠 전에 복지관 앞에서 윤희 씨를 봤습니다.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남자분과 함께 걷고 계시더군요. 윤희 씨가 웃고 계셨어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강민수는 오히려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형님의 부탁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강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1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던 마지막 달 어느 오후의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윤희가 잠시 집에 다녀온 사이 강민수가 병실을 찾아갔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강민수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고 합니다. 민수야, 내가 가면 우리 집사람이 제일 걱정이야. 40년을 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혼자 남겨지면 어떻게 살까? 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은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강민수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형님이 그러시더군요. 자니가 좋은 사람 있으면 슬쩍 소개라도 시켜줘. 윤희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줘. 나 때문에 윤희 인생이 멈춰선 안 돼. 그 사람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어. 혼자 외롭게 늙어가는 건 내가 제일 원하지 않는 일이야라고요. 그 순간 윤희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강민수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 컵이 덜컹거렸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입술을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수는 윤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은 진심이셨어요. 윤희 씨. 농담이 아니었어요. 몇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윤희가 행복해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어라고요.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흐느낌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찻집 안의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윤희는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무게가, 죄책감이, 두려움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희는 테이블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강민수는 그런 윤희를 조용히 바라보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운 후에야 윤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진작부터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민수와 헤어진 후 윤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정적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윤희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바랐던 것, 그것은 윤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웃고 다시 설레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뭉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심, 그렇습니다.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갇혀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려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바쁘다는 듯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회사에서. 윤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야 할 것 같구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딸은 그 변화를 감지했는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희는 대답했습니다.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오늘 저녁에 집으로 올 수 있겠니?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들도 함께 왔습니다. 두 남매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까 긴장하고 있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윤희는 그들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차를 한 잔씩 따라 주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딸과 아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윤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68년을 살았어. 그중 40년을 너희 아빠와 함께 했지. 10년을 혼자 살았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어. 밤이 되면 너무 외로웠어. 윤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 달 전에 누군가를 만났어. 복지관에서. 그 사람도 나처럼 혼자였어. 우린 그냥 가끔 커피를 마셨어. 그게 다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희는 두 자식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었어. 엄마를 평생 사랑해줬지.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윤희가 행복해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어라고. 그 말에 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윤희는 강민수와의 만남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행복을 걱정했다는 것, 다시 웃을 수 있기를, 외롭지 않기를 바랐다는 것.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윤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남은 인생은 엄마가 선택할 거야. 너희 아빠가 허락했어. 이제 너희도 허락해줘. 윤희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여자의 40년을 사랑하고 10년을 견뎌낸 여자의 결연함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저희 체면만 생각했어요.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윤희는 두 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다시 복지관 서예반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준석은 먼저 윤희를 발견하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윤희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제 헤어진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함께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이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윤희와 준석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윤희는 문득 준석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석은 잠시 놀란 듯 윤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어느 날 윤희는 복지관 친구들과 차를 마시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윤희 씨,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윤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의 윤희였다면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윤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해도 되는 거예요. 그 말에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누군가는 윤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 모두 윤희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남겨지고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윤희의 말은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윤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윤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그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윤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나도 이제 괜찮아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윤희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추억까지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추억을 가슴에 품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창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준석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걸을 것입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서로의 속도에 맞춰서. 윤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봄은 언제든 올 수 있다고. 68세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고. 설레는 마음은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행복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라고. 인생의 노을은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윤희 씨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하루 끝에 편안한 휴식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매일 밤 당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 내일 밤에도 다시 만나요.